자, 회복적 사법의 의의와 배경을 볼까요? 자, 이것을 공동체적 사법, 합리적 사법, 적극적 사법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글레시가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고, 이제 범죄는 법 위반이면서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해를 끼친 것이다라고 하는 조금 더 확장된 이제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인식을 한 거예요. 피해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야? 피해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냥 범죄자한테만 초점을 뒀다니까. 이제는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응징적, 강제적, 사후 대응적 사법제도를 반성하고 범죄자가 생산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의 능력 개발 목표로 적극적 형사 패러다임을 강조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어른들보다 일반 형사사건보다 소년사법에서 중시합니다. 아직 멀었잖아. 얘들 좀 보호해줘야 하잖아요. 자, 핵심 가치는 범죄 발생의 여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 가해자, 지역사회의 욕구를 반영하고 손해복구를 위해서 중재, 협상, 화합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권리운동 발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자, 피해 회복을 통해서 사회적 화합을 성취하고 가해자에게도 사회의 복귀의 기회와 가능성을 증대시켰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공식적 처벌보다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재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자, 가해자한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을 강조하고 주로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능동적 참여와 감정적 치유를 추구합니다. 자,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죠. 피해자한테. 자,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위해서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접촉과 유대 관계를 중시합니다. 자,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하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의미 있는 접촉. 우리 지역사회에 있지만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면 의미 있는 접촉입니까? 아니야. 접촉은 접촉이어도 의미 없는 접촉이 돼. 이건 이제 도움이 되는 접촉을 말해요. 도움이 되는 접촉. 의미 있는 접촉이란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용서를 받고 직장을 갖고 이웃과 다시 정답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사회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 집어넣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수강명령도 듣고 이런 형식으로 좀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자, 싱가포르의 노란 프로젝트는 이 이론에 입각한 범국민 교정 참여 운동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도시국가 아닙니까? 도시국가 서울보다 더 적어요. 여기서는 이런 운동을 펼쳤어요. 옐로우 리본 프로젝트라는 운동을 통해서 수용자들을 범죄인들을 그냥 멀리하고 우리로부터 차단하고 격리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돌아올 사람들이니까 온 국민이 관심을 갖자라는 운동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회복주의 사법의 하나의 실천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제 시행을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회복주의의 정의와 목표와 방향입니다. 정의. 자, 지역사회 보호라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에다가 범죄자를 내놓는 것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하죠. 그런데 위험하다고 하는 것하고 지역사회 보호라는 목표를 훼손시킨 것하고 달라요. 아니, 위험한 사람을 밖에 내놨으니까 지역사회가 보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될 수는 있어. 그런데 목표는 뭐예요? 회복주의 정의의 목표는 지역사회 보호예요. 보호를 희생하고 하는 것은 아니야.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해요. 국가보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죄인이 느껴야 할 책임감은 국가나 법 질서에 관한 것보다도 피해자한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역사회화, 민영화, 제3유형으로 발전한다. 이랬어요. 한번 내용이 뭘까요? 회복적 사법의 성격상 범죄자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 보완처분은 부적절하다. 자, 여러분들 뒤에 가면 이제 보겠지만 이 보완처분하고 형벌하고 어떻게 달라요? 형벌은 책임에 입각한 것이고 처벌하는 것이고 보완처분은 위험성이란 말이죠. 범죄 위험성. 그런데 이 보완처분적 성격인 범죄자 위험성을 전제로 한
보안 처분은 저한 처분하고 이 회복적 사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내가 아까 지금 수강 명령이나 보호 관찰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다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개념이야. 따라서 형법의 법률 효과 체계에 편입하는 방식이나 새로운 형벌 체계 또는 형벌 보완 처분 외의 보충적 원칙에 입각한 제3의 유형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3의 유형, 그러니까 보완 처분도 아니고 형벌도 아닌 그런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엔에서는 회복적 사법을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면 개념이다. 서로 만나야 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을 통해서 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토론하고요. 그 다음에 회복 개념이라는 게 있어. 배상 개념이라고도 하고요. 피해자가 공판에 참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거야. 지원하는 거. 법원에 의한 피해 회복적 조치. 우리 지금 소송촉진법에 의하면 배상 명령이라는 게 있거든. 배상 명령. 그러면 이 배상 명령도 우리 회복적 사법의 일환이냐 이렇게 이제 논의가 있어. 그런데 글쎄 이미 형사사법 절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적 사법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견해가 있다는 거. 그 정도로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환 개념이라는 게 있어. 범죄 원인의 구조적 개인적 불의의 시정 노력이라는 거예요. 자, 뭐요? 빈곤이라든가 차별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범죄 원인 아니냐.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도 뭐요? 회복적 사법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엔이니까 너무 크게 이제 본 것이죠. 사회 정책을 잘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변환 개념. 이 세 가지, 대면 개념, 회복 개념, 변환 개념. 이 세 가지를 유엔의 회복적 사법 정의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복적 사법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는 거야. 자, 비판 범죄요. 자, 왜 그럴까요? 아니,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법률 체계 아니냐. 또 여성주의, 페미니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고생했냐. 이거 사실은 비판 범죄하고 같이 연계된 거예요. 자, 포스트 모던, 처벌하지 않고 범죄 문제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완화된 차원에서 다루자. 그 다음에 평화 구축, 페핀스키가 한 얘기인데요. 평화 구축 이론이라는 게 있어. 범죄 문제는 단순히 법이나 이렇게 교정 교하고 교육하고 뭐 심리 상담하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종교적이고 큰 가치 속에서, 종교적 이상적 가치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회복적 사법의 주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볼까요? 퀴니와 페핀스키 평화 구축 범죄학.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학 목표가 뭐냐 했더니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다. 경험적 연구. 너네들 백날 뭐 범죄 없애겠다고 범죄 원인론 공부하고 뭐 연구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것보다는 종교적이고 철학적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수단은 서로 연락하고 관심 갖고 배려하고 또 중재와 갈등 해결과 화해를 통해서 고통을 완화하고 범죄 감소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 공동체의 재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자, 퀸이는 누구였어요? 방구 퀸이 비판 범죄학자죠. 그런데 퀸이와 이 지금 여러분들이 비판 범죄, 갈등 범죄학자들을 뭔가 좀 색다른 뭐 좌파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 사회를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부단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기득권에 머물지 않고. 이분들이 뭐 러시아나 살거나 뭐 중국에 산 사람들이 아니야. 미국에서 미국의 어떤 범죄 상황, 사회적 부조리, 사회적 불합리 이것을 어떻게든 고쳐보고자 노력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브레이스 웨이트. 우리 공부했지 않나요? 제가 막 여기저기서 강의하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 자, 브루스를 치는 웨이트야. 부끄럽죠. 부끄럽단 말이야. 그 수치심이야. 그런데 브루스를 치는 웨이트가 무엇을 해요? 남녀를 부킹 시켜주잖아. 남녀를 찾아가지고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하고 붙여주잖아.
그래서 재통합을 시킨단 말이야. 재통합적 수치심을 부여해. 에? 이름 속에 들어있어. 브레이스 웨이트야. 그래서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욕구를 가해자한테 전달하고, 야, 너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니? 가해자 전달하고, 재통합적 수치심을 부여하고, 그래서 회복적 사법으로서 재범을 예방하자라는 이론이에요. 자, 이것은 낙인 이론. 낙인 이론이 뭐예요? 형벌을 하니까 오히려 범죄자가 된다고 그랬죠. 하지 말란 것이고요. 하위 문화 이론. 하위 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 말이죠. 기회 이론. 또 범죄적인 어떤 기회에 빠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범죄한다는 거. 통제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사회 학습 이론을 통합한 개념이라는 거. 자, 회복적 사법의 근본 배경 이론이 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 브레이스 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 이론이 회복적 사법의 근본 배경 이론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범죄자 비난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객관적인 범죄 행동에 관심을 두었다. 행동에.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지역사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은 없죠. 우리 시대만 해도 농경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이 농경 사회는 지역 사회의 어떤 연대감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왜? 노동력을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하니까. 예. 나 혼자 농사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함께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안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뭐 청년이 총각이 뭐 처녀를 뭐 어떻게 했다. 그랬을 때 이걸 그냥 끌고 법원에 가지 않았단 말이야. 경찰에 가지 않았단 말이야. 자체 내에서 해결을 많이 했어.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덕석몰이. 덕석. 그러니까 쌀을 이제 이렇게 말리는 그 덕석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덕석에다가 이 친구를 앉혀놓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 라고 묻습니다. 누가? 요 촌장이지. 이장이 물어.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그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너 어떻게 처벌을 받고 싶냐 해서 그 안에서 처벌을 하는 거야. 이 나쁜 놈 하면서 욕도 얻어먹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고 이 덕석에다 몰아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용서해줘. 그리고 다시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받아주는 이러한 회복적 사법이 이미 있었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한 형태의 처벌이 오히려 재범을 낙인으로부터 범죄 경력자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재통합적 수치심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수치심을 구분한다니까. 자, 지역사회의 범죄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태도나 방법에 차이가 있다. 자, 여러분들 거부적 수치심이 있고요. 재통합적 수치심이 있다고 얘기했어. 자, 거부적 수치심이 뭐야? 우리 지금 낙인 이론에서 1차적 일탈이 있을 때 국가가 처벌을 하죠. 공식적 낙인이라고 그랬어요. 공식적 낙인이야. 낙인이 있게 되면 이때 엄청난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야. 이 수치심은 거부적이고 해체적이야. 그래서 이건 사실은 교도소를 의미하거든. 교도소에 보낸다는 자체는 얼마나 대단한 수치심입니까? 그리고 나서 제2의 일탈로 가게 된다. 제2의 일탈의 이유가 뭐냐? 이때 이 수치심을 줘갖고 그랬다. 이런 얘기야. 이게 바로 거부적 해체적 수치심이다. 범죄자에게 명백한 낙인을 주고 이들은 결국은 높은 범죄율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거부적 해체적 수치심이에요. 이 용어 잘 기억하셔야 해. 그런데 브레이스 웨이트가 얘기한 재통합적 수치심은 사회와 결속시키기 위한 고도의 낙인이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낙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과는 낮은 범죄율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